국제거래의 종류와 국제경제학의 이해, 아래의 소규모 폐쇄경제 국가가 개방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을 묻습니다. 일단은 그래프가 있잖아요. 교점부터 구하고 시작을 해 주셔야 되겠죠. Q, P, 뭐 X가 첨자가 있지만 뭐 재화가 하나니까 뭐 정확하게 그리진 않을게요. 자, 수요 곡선이 있을 것이고 공급 곡선이 더 완만하죠. 공급 곡선이 뭐좀 완만한 느낌으로 그려 볼게요. 더 완만하지만. 자, 두 개의 이제 수식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연립해서 초기 균형점부터 먼저 구하는 게 우선일 텐데 여기가 200 이고 여기가 200 으로 이제 도출이 됩니다. 대입하면 딱 나오죠.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대로 교점을 먼저 구하면 이 교점은 폐쇄 경제 기준 균형 가격이에요. 근데 개방 전 세계 시장에서 엑스제의 가격이 150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 가격은 150 이에요. 만약에 150 이라는 가격을 이 소규모 개방 경제가 받아들인다면 150을 가격을 공급 곡선에 대입하시면 50, 그다음에 수요 곡선에 대입하시면 250, 따라서 둘 사이의 격차가 200이 나는 거죠. 자, 이렇게 보고 이제 선지들을 한번 판단을 해 볼게요. 1 번, 개방 후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자, 개방 후에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고 하는데 원래 소비자 잉여는 여기였습니다. 여기. 그런데 이제 소비자 잉여는 소비점이 오른쪽으로 더 늘어나게 되면서 이렇게 늘죠. 이렇게 늘어나니까 감소하지 않고 인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1 번은 틀렸고요. 2 번, 개방 후 엑스제의 국내 가격은 상승한다. 틀렸죠? 자, 세계 가격을 받아들이는 게 소국의 특징이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 번, 개방 후 엑스제의 국내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게 맞죠? 원래 거래량이 200 이었는데 이제 수입하는 거예요. 수입제 포함해서 250 으로 거래량은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3 번이 맞고요. 4 번, 엑스제의 세계 시장 가격이 160 이라면 개방 후 국가는 엑스를 수출한다. 그렇지 않죠? 200 보다 높아질 때 수출하는 거예요. 160 이면 여전히 아래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수입국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제 4 번도 틀린 선지입니다. 소국 개방경제 A국에서 XJ 국내 수요 함수, 공급 함수를 제시를 해 줬습니다. 이것도 그림을 그려 놓고 판단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QP 평면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정확히 뭐 그린다기보다는 적당히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만 그림을 그려 보려고 하는데 초기 균형점은 연립하면 1000 하고 1000 이에요. 판매량 1000, 가격은 1000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 가격이 1,200 원이죠. 1,200원 기준으로 이제 P 인터내셔널 가격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가는 1,200 원이라는 가격을 무역 시엔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1,200 원이라는 가격 하에서 여기는 800 이고요. 이쪽은 1,200 이죠. 1,200. 그래서 이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기준으로 무역 전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물론 지금은 인제 그 무역을 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깔아 주고 있습니다. 자, A국은 그 만든 양이 더 많죠. 이 크기만큼 수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입이 아니고 수출을 하게 될 것이고 2 번, A국이 대외 무역을 중지하면 XJ 국내 생산은 감소한다. 원래는 1,200원 기준으로 이만큼 생산하는데 무역을 중지하면 1,000 원밖에 못 받기 때문에 생산량의 감소가 1,200 에서 1,000 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감소하는 게 맞고요. 3 번, A국에서 X제 국내 생산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면 국내 소비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인제 여기 MC가 줄죠. 그래서 QS 곡선이 하방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걸 한번 반영해 볼게요. 하방으로 QS 곡선이 떨어지는 게 인제 QS 마이너스 보조금, 단위당 보조금 형태로 이제 발생하게 될 텐데
그럼 그 국내 소비가 증가한다라는 건 틀렸다는 거 아시겠죠? 더 많이 만들어요. 더 많이 만들어서 수출량이 증가하는 건 맞는데 소비량은 어차피 1,200 원에서 달성되기 때문에 불변이 되는 것입니다. 불변. 따라서 3 번도 틀렸고요. 4 번 A국에서 X제 국내 생산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면 사회 후생이 증가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면적으로 한번 따져 보셔야 되는 문제라고 해요. 보조금을 얼마만큼 지급을 해 줬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데 원래의 사회후생의 크기를 제가 한번 표기를 해 볼게요. 소비자 잉여, 소비자 잉여, 그다음에 생산자 잉여, 생산자 잉여는 이 크기였죠. 생산자 잉여는 바로 이 크기가 되었었는데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제 기업들이 더 많은 양을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1000 에서 1200 에서 이 점을 기준으로 더 오른쪽으로 늘어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그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얼마만큼 잉여가 창출됐는지를 계산하시면 그렇다면 이게 더 위쪽에 아래쪽에서 그리는 게 좋긴 한데 어 그 만든 수량 곱하기 보조금 크기만큼 이제 기업들은 이윤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보조금을 기준으로 여기 오른쪽만큼 생산량이 증가하는 거죠. 뭐 얼마인지는 몰라요. 뭐 특정한 숫자를 가정하면 또 예시를 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인제 보조금을 받으면서 비용이 덜 발생하는데 매출을 인제 1,200 원이라는 단가는 그대로이고 비용이 감소하면서 이렇게 이익이 증가하게 되는 면적을 표현하게 되면 내려가 있는 QS 곡선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자고요. 어 더 높은 돈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만들 때마다 더 높은 돈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여기로 한번 표기를 해 보자는 거예요. 이만큼. 이만큼 생산자 잉여가 증가한다고 하면 틀리지 않죠. 왜냐하면 1,200 원은 어차피 받는데 보조금까지 더 받기 때문에 1,200원 플러스 보조금만큼 매출이 발생하고 더 많이 만들었으니까 이 위에 있는 모든 면적이 생산자 잉여라고 볼 수 있어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해 드린 만큼이 바로 델타 PS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부가 또 돈을 썼잖아요. 정부가 돈을 쓰면서 이제 '보조금이 얼마가 나갔나.'라고 계산한다면 실제로 달성된 여기 보조금 지급 시 달성된 이 수량 기준으로 이 높이에 해당하는 만큼을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급해 준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의 크기는 이 늘어난 PS보다 총 보조금의 크기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후생은 떨어진 거예요. 보조금 등 드린 게 고스란히 기업에게 전달된 게 아니고 이 크기만큼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후생은 증가한 게 아니고 감소했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생의 변화를 물어봤는데 이건 사실 계산해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조금을 주건 조세를 주건 그 정부가 손을 대면 사회후생이 늘어나는 일이 없어요. 이제 외부 효과를 치유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후생이 감소하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뭐 '증가할 리가 없다.'라고 판단하시고 넘어가셔도 큰 지장은 없었을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 번입니다.